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274포인트 하락하는 살벌한 조정을 겪었고,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쉬지 않고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연중 고점권에 바짝 다가갈 정도의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기름은 무려 마이너스 5.37% 하락하고, 골드와 실버도 여전히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7%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만 이렇게 강한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주말간 있었던 해외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시가선은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출발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5일선 지지받는 거 아닌가? 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갭 다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1조 1000억 넘는 현물을 패대기 치는 것과 달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전 10시까지는 오히려 소폭 순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0시 30분 이후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도 강화하고 선물도 강하게 매도로 돌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유발시켰고, 이때부터 오후 1시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하락이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약 한 3시간이 구간 동안 선물을 무려 2조 3천억 가까이 매도했는데요. 현물이 매도와 함께 선형적으로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한참 눌렸던 풋옵션이 환매를 유발시켰고, 이후 1시 30분에 나름 강력한 선물 20포인트짜리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현물 매도로 시장을 끝까지 누르면서 시장을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시장이 하락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눈에 들어온 것은 외국인이 반도체 대량 매도입니다. 삼성전자를 무려 1조 1,300억, SK하이닉스는 1조 7,600억을 매도했는데요. 그동안 줄창 매도하던 현대차는 의미 없는 규모로 매도를 해서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역대급 대량 매도에 대해서 그동안 기다리던 개인들이 이것을 무려 4조 5천억 넘게 매수로 받았어요. 시장이 과격한 수준이 놀라움을 갱신시키고 있어서 이건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V코스피 지수 또한 오전 10시까지도 42포인트를 넘어선 채 횡보하면서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있나 싶었는데, 오전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선형적인 하락을 시작하면서 콜옵션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물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풋옵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규 발행을 꾸준히 누적해온 투자자들이 손절매와 함께 롤링 다운에 나서면서 변동성은 47.3포인트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가 하냐면, 작년 4월에 그 트럼프의 관세 텐트럼 때 V코스피 지수가 44.73을 찍고 밀렸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8월 5일 그 모 증권사 직원이 선물 네이키드 매수 2만 계약 가까이 질렀다가 손절했을 때, 그때도 V코스피 지수는 45.86포인트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다 넘겨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죠. 시장이 하루 종일 눌리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강력한 백오데이션을 기록했는데요. 오전장에는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2포인트를, 오후장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밀리는 엽기적인 눌림이 나왔죠.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오늘 하루에만 무려 6,800억 넘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2,600가량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오늘 하락을 주도한 투자자들이 일중 거래로만 숏을 쌓은 것이지 추세로 숏을 쌓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결제 약정이 주로 증가한 구간 또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락 구간이었고, 이후 시장이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온 구간에서는 그 전에 증가한 미결제 약정이 모두 청산되면서 지난 1월이 미결제 약정 저점 구간을 향해서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지수 급락에 상단 배리어를 다시 775포인트까지 10포인트를 내렸고, 하단 배리어는 700포인트로 10포인트 내렸는데, 잔존일이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것을 생각하면 이번 물은 마켓메이커들이 이 변동성 매도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레인지 조이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무려 3.7% 급반등해서 750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것을 생각하면 상단 배리어를 이거 함부로 내릴 수도 없는, 즉 초고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것은 맞으니까 이 레인지 조이기에 자신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V코스피 지수가 47.3포인트라니 이 하루에 선물이 30포인트 올랐다가 30포인트 내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변동성이죠. 그래도 시장이 하락할 때 콜 클래스의 극외 가격 옵션 가격에 대해서 신규 미결제 약정이 적극적으로 쌓였고, 또 풋 클래스의 외가격 옵션들 중 일부는 롤링 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외 가격 풋 옵션 또한 신규 미결제 약정이 적극적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주가지수 4,900을 종가상으로 깨는 건 이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글로벌 증시가 처박으면서 나스닥 선물 등 주요 지수 선물들이 신저가 갱신을 하는 가운데 이 갭다운 1.2%로 유럽 증시가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의외로 본장 개장과 함께 유럽 증시는 사실상 쉬지 않고 종가까지 매우 가파른 각도로 무려 1.4% 넘게 상승해서 마감한데요. 이거는 저가 대비 무려 3%를 스트레이트로 당긴 거나 다름없죠. 시장이 초강세 현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특별한 코멘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유럽과 미국 모두 월 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시장 상승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골드와 실버가 급락을 이어간데도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스트레이트 상승한 것은 골드와 실버가 더 이상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기에 이들 포지션을 줄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다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덕분에 변동성은 무려 6% 넘게 빠졌고요. 그동안 유럽 증시 개별 종목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간만에 자동차주가 강하게 위로 돌면서 시장이 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이 채권 시장은 아시아 세션 초반에 오버액션 나온 듯 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에는 본격적인 레벨 다운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후 0시에 ISM 제조업 지수가 52.6으로 굉장히 잘 나오면서 채권 시장을 종가 저가로 눌렀는데 하지만 이 경제 지표의 무게나 또 결과에 비하면 채권 시장의 하락은 좀 통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눌렸다는 것이죠. 경제 지표 발표 전에. 채권 변동성 또한 59.30포인트로 금요일 마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번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게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생각외로 이 케빈 워시는 젊은 사람이고요. 또 과거의 결정이 이후에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케빈 워시를 임명했을까? 임명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말 잘 들을 사람.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사청문회가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있을 예정이라는데 그때 시장의 반응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와 엔화가 유럽 세션에서 눌리기 시작해서 현물 마감 때까지 눌렸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전부터 눌리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지표 때문에 비달러 바스켓이 눌렸다기보다는 지표 발표 전부터 골드와 실버에 대해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언제든지 위로 돌 수 있다는 의미고요. 아직 비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가 기었고 언더슈팅을 줬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의 글로벌 리스크 오프에 골드는 마이너스 9.87%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의 저점을 가볍게 깨버렸죠. 그렇게 4,323달러까지 눌렸던 골드는 유럽 증시가 스트레이트 상승하면서 4,800달러 회복에 성공했어요. 야, 10% 반등 대단합니다. 이후에 미국 세션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맞으면서 4,650달러로 수렴해서 마감했는데요. 실버 또한 유럽 세션 직전까지 무려 16% 넘게 하락했다가 이후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골드보다는 상대적 반동 강도가 약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하루 만에 15% 넘게 빠지면서 37.3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변동성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살벌하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이에요. 기름 시장은 주말간 트럼프가 이란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이것도 5% 넘는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았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기름도 골드와 실버처럼 디레버리징으로 눌림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또 원자재 반등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기름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79% 하락하면서 YTD를 마이너스로 돌린 것은 물론이고 연중 최저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스트레이트 폭등을 시작하자 나스닥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기 시작해서 본장 개장 무렵에는 금요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0.4% 정도 눌린 상태로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개장과 함께 나스닥은 쉬지 않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렇게 1시간 만에 금요일이 하락을 모두 만회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생각해보면 분명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지만 골드와 실버 등 투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나스닥도 어쩔 수 없이 눌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2월이 첫 거래일에 여전히 골드와 실버의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시초가부터 강한 상승해서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것을 보면 시장은 아직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갈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0시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52.4로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인데 작년까지는 이 트럼프 집권 1기로 인해서 서베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굳이 지표 발표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표 발표는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주말간 가상자산이 결국 레벨 다운을 했죠.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갭 다운 출발 후 나스닥과 러셀이 급등에 함께 반등했다가 금요일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로빈훗 마켓츠 갭 다운 출발 후 종가까지 무려 9.6% 하락이 나왔죠. 고점에서 거진 반토막이 났는데 가상자산 시장에 이 투자자들이 물려버리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쳐맞든지 손절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신규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이나 귀금속 같은 원자재 시장으로 분산되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어제 캐터필러가 5% 넘게 상승해서 역사적 고가를 갱신했어요. 그 농기계 회사인 디어도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걸 보면 시장이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장마감 후에 발표된 팔란티어의 실적도 울트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에서 8% 상승에 그쳤긴 했지만 일단은 하락에 유의미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변동성 또한 17.95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이미 본장 개장할 무렵 전산장에서의 선물 눌림을 상당량 회복한지라 변동성은 갭 다운 출발을 해버렸고요. 이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자 변동성 매도가 더욱 강하게 나오면서 오전장 마감할 때까지 변동성을 쉬지 않고 눌렀습니다. 변동성을 이렇게 눌렀다면 내일도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게다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화요일 밤에 발표될 구인이직 보고서인 졸츠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될 논팜 이 발표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정말 사장이 나빠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시장 당기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특징은 미국과 유럽 모두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인덱스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야간 선물 또한 시가 저가로 스트레이트 상승했는데요. 개별 종목 또한 마이크론이 6% 넘게 상승해서 역사적 고가에 바짝 다가섰고요. 구글은 아예 장 초반에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등 시장 전체로 봐서는 아직은 하락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증시가 지금 최근에 워낙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간 선물이 상승분처럼 종합주가 지수 5100포인트를 시가에 한 번에 넘는다? 이거는 그래도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우리 증시는 오전장 10시 30분까지는 매우 강한 눌림이 나오다가 이후에 하락이 진정되는 형태의 방향성 탐색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무려 6% 넘게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 증시도 어제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고변동성 이거는 유지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상승도 제한되고 하락도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우려되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골드와 실버 등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하락했죠. 그래서 아직은 투기적 매수세의 청산이 안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이 상해거래소 개장 시간 이후에도 반등한지 아니면 다시 매도를 얻어만지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이 실버의 딜리버리 사고 이슈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시장이 급락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딜리버리 이슈가 생긴다. 그럼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골드와 실버 변동성이 모두 빠졌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상승도 종료가 안 됐다라고 봅니다. 말도 안 돼도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랐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차익 실현 압박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만기까지는 우리 증시 상단은 한 780포인트 정도로 정해붙였다라고 보고 하단 또한 마켓메이커들이 설정한 700포인트 선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큰 박스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스트레이트 폭등할 때 별다른 조정의 압력이 없던 것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가격에서 매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장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장중 조정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2월 첫 거래일에 역사적 고점에 바짝 다가가서 했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고점에서 뭉개기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또한 이 투자자들이 관심이 골드와 실버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작년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리테일들이 콜옵션 매수 수급이었다라고 한다면 골드와 실버에서 더 이상 투기적인 롱 포지션 취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구리와 같은 다른 상품 또는 심지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골드와 실버는 안전자산이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었는데 이러한 골드와 실버가 전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는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유는 계속 유지하고요. 유럽이나 미국 모두 역사적 고점 갱신을 차례로 하면서 레벨업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강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이 영상이 녹화되기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네이버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내드립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